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 IS 이지환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개장과 함께 22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다시금 반등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좀 선방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오늘자 이 주말에 있었던 카카오 목통 사태로 인해서 IT 전반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의 또 경제 지표 발표 후에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지난주에 그동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번 달에 생각했던 CPI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그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미국 증시는 굉장히 크게 나왔고 CPI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급락 출발했던 미국 증시가 목요일 바로 이제 급등으로 마감하면서 장중 등락이 5% 이상 나스닥 기준으로 나오는 그야말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금요일 날 다시 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특히 다시 이제 금리 인상 강경론이나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이 불거지면서 IT 종목 위주로 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이제 시장은 변동성이 불규칙하게 하루 단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러한 전반적인 그 경기 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예상도 지금 하고 있고 점도표상으로 우리가 FOMC 금리 인상이 다음 달 75bp, 12월 달 50bp 정도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제 수급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가 어떤 경기 혹은 그 금리 인상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 그 절정론 혹은 인플레이션 정점론이라고 하는 바닥을 조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이제 여기서 다시 공매도가 재확산될 거라는 경기 침체론이 불거지면서 나오는 수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교차가면서 어떤 날은 공매도 한매가 많이 들어오면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또다시 공매도가 유입되면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변동성은 결국 이번 주 흐름과 다음 주 초반 정도면 아마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어제 중국의 전인대가 시진핑의 3년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달 지나면 다음 달 11월 6일 날 FOMC의 금리 인상 그리고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나왔던 어떤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정치적 일정이 조금 더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하락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악재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기점마다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그 지금 바닥권에서 하락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변동성이 급등락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급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우리가 증시가 올 한 해 계속 하락을 했는데 공매도 한매가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증시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예단하기보다는 공매도 한매와 혹은 공매도 이 가속화라는 부분에서 어느 쪽이 지금 싸움을 이길까라는 부분은 적어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증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증시의 등락을 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난주에 CPI 발표를 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당분간 그 FOMC 금리 인상 전까지는 사실 뭐 시장에 그렇게 특별하게 그 충격을 줄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어떤 변화가 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지금 굉장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변화가 심한데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유입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증시가 인플레의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바닥론과 공매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시장의 변동성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 수급 상황 살펴보면서 대응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번 주죠. 테슬라와 넷플릭스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쏟아질 예정에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서 기술주 전반에 지금 폭락을 야기했던 스냅 역시 이번 주 3분기 실적 공개될 예정인데요.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이 남은 2022년 국내외 증시 어떤 시그널로 좀 작용하게 될까요? 일단 이제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을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발표됐던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면 3분기 실적은 상당히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반면에 이제 증시에 그 반영되는 정도를 보면 그만큼 가이던스도 많이 하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본다면 거의 지금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부터 나오는 그 테슬라의 가이던스는 거의 지금 현재가와 큰 변화가 없을 정도로 이미 가이던스가 많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실적은 나쁘게 나오겠지만 그 부분이 경기 침체로까지 확대 해석될 만큼 과연 이제 충격적이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많이 가이던스가 하향된 부분 때문에 증시에 대한 충격은 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T 종목들은 이미 그 가이던스 하향이 많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주나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이제 증시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들 이미 소비재 관련돼 있는 쪽들의 실적이 어떻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경기에 대한 침체론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미 소비재를 비롯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었고 시장의 예상치만큼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충격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IT 종목에 대한 우려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IT 종목들의 그 실적 발표는 워낙 가이던스가 하향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보다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 조그만 호재가 개연성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발표되는 경기 민감주들은 우리가 상당히 그 실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기 민감주들 이미 소비재 쪽으로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경기 침체론 만약에 불거지면 증시에 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의하면서 이번 실적 시즌은 높이가 낮아진 가이던스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여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시즌 앞두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둔화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가이던스 하향으로 인해서 선반영이 된 시장 상황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실적 쇼크가 일어났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증시 하방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더불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11월에 FOMC 블랙아웃의 기간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해질 연준 인사의 발언에서 추가 긴축 기조가 재확인될지도 궁금한데요. 주요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CPI 발표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 이제 또 한번 시장에 그 출렁거리는 모습이 금요일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 그 FOMC 결과를 보면 일단 그 점도표상으로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이미 이제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에 75bp, 11월 1일 날 75bp 하는 게 이미 90%가 넘는 확률이고 12월 달도 50bp냐 75bp냐 50bp 이상을 시장이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이제 점도표상으로 얘기했던 연말에 그 금리 인상 정도가 어느 정도 다다르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 시장의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부분인데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한쪽은 11월 달 75bp를 인상을 하면 이제 75bp 이상의 인상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결정론 혹은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오면 시장은 오히려 반등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전히 강한 긴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12월 달에도 75bp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간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형태로 연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 결정론이 11월에 나오냐 12월에 나오냐 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 하루 이틀 정도 혹은 일주 정도의 충격이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오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올 한 해 계속 진행됐던 금리 인상에 25bp부터 50bp 그리고 75bp를 3번 연속했고 그리고 이번 마지막 남아있는 2달 기간 동안 75bp, 50bp 예상대로 간다면 어쨌든 금리 인상은 크게 보면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인상되어 있는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그 유지가 계속되면서 시장을 압박을 할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 상충된 그 의견이 아마도 대립을 할 것 같고 지금이 아마 이제 그런 대립의 상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여기서 어느 쪽이 맞다라는 인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급적으로 조금 예측해 본다면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글로벌하게 자금 이동에 있어서
최근에 IT 혁신주의 가장 대표되는 펀드는 AIK 펀드의 자금이 유출만 되다가 지난달부터 일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지고 있고, 우리 증시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반도체와 이샤전지 섹터에서 오히려 시장이 나쁠 때 혹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 가이던스가 나올 때 오히려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그 11월에 FOMC에서 금리 결정론이 나올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론이 불거질 거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미리 판단하기보다는 그때까지 수급을 보면서 시장의 눈치를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소한 지금 만약 확률적인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수급을 본다면 수급은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다. 일단은 우리가 11월 그 75bp 금리 인상이 마지막 75bp가 되는 금리 인상 결정론이 되느냐 혹은 경기 침체론으로 불거지느냐, 요 여부는 일단 눈치를 보면서 판별이 될 때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또 발언이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사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도표 상에서는 11월에 75bp, 12월에 50bp 올릴 것이다 예상되고 있는데요. 11월에 이 금리 인상 절정론에 대한 이 여부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는지 다시금 또 우려사항이 표해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요. 수급 보면 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시장이 나쁠 때 오히려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주들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현재는 눈치를 좀 보는 장세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증시 대응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대응 전략 가지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우리가 항상 그 하락할 때도 상승할 때도 보면 어떤 이제 분기점에 다다르게 되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규칙한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보면 이런 그 하루 단위로 급등락이 반복되고, 특히 우리 증시는 수급적으로 그동안 취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등락에 의해서 단기 등락이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 외국인들은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로 유발돼서 낙폭이 나온 종목을 저가에 매집하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시장에 대한 눈치를 보되 여기서 새로 현금을 투입해서 신규 매수하거나 혹은 포지션을 급격히 바꾸는 경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가 주도주가 될지에 대한 주도주 탐색을 계속 하셔야 되고,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포지션이라면 본인이 판단할 때 주도주 섹터 위주로 좀 돼 있다면 포지션을 일정 부분 유지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ETF 인버스를 활용해서 해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어느 정도 보존을 하면서 해지로 시장 대응을 하시면서 과연 이 시장이 여기서 분기점이 되고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에 만약에 상승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어디가 주도 섹터가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뭐 IT나 특히 이제 반도체나 이샤전지 소재를 비롯해서 기간의 매물을 막고 있지만 꾸준하게 그 외국의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운송장비, 뭐 자동차나 조선, 그리고 태조 이방원에서도 보시면 태양광이나 이쪽에서 일부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 그러니까 이렇게 선별적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종목을 교체해 나가는 전략으로 보시고, 이번 주 등락 이후에 적어도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바닥 확인 과정을 보고 현금을 투입하면서 포지션을 늘려가는 전략. 그렇다면 이번 주는 일단 주도주로 종목을 몰아가는 압축 전략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만약에 시장이 상승한다면 그 포지션을 확대하는 전략. 그래서 이번 주는 주도주 섹터로 그 포지션을 압축해 가는 전략과 시장 대응은 해지로 하시면서 일단 포지션을 유지하는 전략, 요 전략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